최근 부동산 시장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 불황이 깊게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겠습니다만 수도권은 아파트 공급 위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파트 공급이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서울은 이제 한정적인 용지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거 외에는 크게 다른 방법이 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들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예전에 1970년대나 80년대 지은 것들은 용적률이 한 100에서 150%니까 지금 아파트 적정 용적률인 250%나 350%를 지었을 때 충분히 건축비를 부담하고서도 아파트를 지면서 자기 부담 없이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의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의 아파트들은 아시겠지만 1990년대 이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180에서 220%거든요. 그러면은 2배 정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가 분담금 이걸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어떤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서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조합원들이 부담을 느끼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약간 난색을 표명하게 되거든요.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 건축비가 많이 올랐는데 조합에서는 예전에 어떤 그 건축비를 좀 주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건축사에서는 조금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토어제 확대 재지정 이후에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매물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관망세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토지 지정 허가제가 확대 재지정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잠시 2월, 3월에 토지 허가제 트리거를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서울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을 유지하고 싶고 매수자, 실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관망하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대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선 관련해서 공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과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과 일단 국민의힘이 이제 거대 여당 야당이니까 양쪽 당 모두 주거 복지 안정은 기본이고요. 일단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세종시 추진에 대한 것을 조금씩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좀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 인하 정책을 좀 대성공에 넣겠다고 했고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것을 정책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시장주의 어떤 시장에 어떤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 속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류의 어떤 주요 정책들이 지금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모든 당을 포괄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네. 서울 도심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공급 가능성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해서는 신규 아파트 건설할 때 용적률과 또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노력은 사실 자본주의 사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사업성이 확보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게 적어지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원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정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돼서 용적률을 높이면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통행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차량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기반시설인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도 확정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정부에서 정하고 국토부에서 정한 방향인 250%를 넘어서게 되면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50% 선에서 건축비가 인하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현장들은 좀 오랫동안 공급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러나 강남 일대들은 이제 분양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을수록 재건축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고 예전에 1970, 80년대 어떤 재건축 로또 시장은 지금 아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다른 대안을 정부나 국토부에서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기도나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나 아니면 신도시 추진법이 있긴 하지만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좀 더 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네, 노후계획 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작년에 됐잖아요. 되고 나서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이주 대책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국토부나 그쪽에서 이 임대 아파트를 새로 지면서 그 남는 여분을 갖다가 이주 대책의 어떤 일환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경기도는 지자체에다가 이제 그 역할을 하라고 좀 던졌는데 큰 대안이 없어요. 이주 대책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이 선결되고 나면 진도가 좀 빨리 갈 것 같지만 또 두 번째는 블럭별로 하다 보니까 단지마다 입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분당의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건축을 하겠다. 네 단지가 복합으로 하는데 양지마을에서 그 한 단지는 전철역에 가깝고 위치가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블록 안에서 좀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디테일한 시행 세칙이나 이주자 부지 대책이 확실하게 되고 나면 좀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좀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워낙 지방에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 관련해서 지방표를 좀 의식해서 규제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규제 완화책은 지방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지금 수요 심리가 많이 죽어 있고 또 건설사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정부뿐이 아니라 야당, 여당 갈 거 없이 지방의 어떤 경제 기반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전에 했었던 뭐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번에 DSR 제도가 시행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대출 규제가 서울 수도권은 저는 적정하다고 보지만 지방은 좀 그런 부분을 갖다 약간 완화해 주는 형태로 해서 주택 수요가 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기 대선 전국에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하면서 관망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전실에 세종시는 70주 만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조기 대선까지의 부동산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조기 대선까지는 제가 볼 때 수요자분들은 최근에 그 정책 자금이 일단 지급되고 있거든요. 우리 저금리로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생애 최초 이 부분에 실수요자들은 좀 움직이는 시장이지만 그 외에 투자 수요는 좀 움직이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매수자는 좀 낮아지기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상태, 매도자,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올까 하면서 기다리면서 매물을 갖다가 걷어들이거나 냈다가 이런 서로 이제 관망하는 시장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방향성이 정해지기 어렵다.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대 이제 정당 중에 하나에서 네. 이제 민생 경제와 직결된 대선 공약들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을 좀 낸 것 같은데요. 예, 분양가 인하 정책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죠. 분양가가 사실 건축비가 올랐지만 건축비 오른 것보다 더 분양가 오른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2, 3년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하하도록 뭐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유도가 아니라 정부 관계 당국자들과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치시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조성원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개발했을 때는 조성원가 제도를 사용하고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익은 보장해 주되 과도한 어떤 분양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도하면 분명히 분양가 인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국힘이나 뭐 민주당 할 거 없이 양쪽 당에서 다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5월에 있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똑같은 상황이면은 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수요의 증가 요인이 분명히 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게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우리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최상목 장관이 가계부채 비율을 90에서 80대로 낮추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아시겠지만 IMF에서 권고한 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은행의 유동성을 갖다가 강화하고,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긴축 정책을 쓰도록 좀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DSR이 시행되면은 만약에 0.25를 내린다고 하면요, 현재 2.7에서 2.5%가 되잖아요. 2.5%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그게 지금 1.5%로 잡혀 있어요. 2.5 더하기 1.5는 4%가 되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그걸로 좀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출 금리 인하가 사실 주택담보대출의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방은 사실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은 좀 규제 완화되지 않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거는 한 1%에서 1.2%로 조금 완화한 수준. 그러면 3.25에서 한 3.7로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부담이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 저금리 시절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금리 인하 시절하고 비교해서 시장에 접하시는 건 좀 성급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네. 그렇다면 매매를 지금 하는 게 좀 좋을 것인지 아니면 대선 국면 이후에 좀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인지도 신혼부부나 조언 우리 부탁드릴게요. 아기들이 이제 학교 가게 돼가지고 꼭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정책 자금, 정책 대출 자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최저 뭐 1.2%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조정받은 데들이 꽤 있거든요. 서울의 강남상과 마용성, 동작, 뭐 서대문 여기를 제외하고는 조정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시기라고 보고, 그 외에 그 부분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올해 말까지 조기 대선 이슈에다가 또 경제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이 좀 아직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이 파도가 우리가 잔잔할 때 배를 띄우는 게 좋으니까 조금 관망하시다가 가을 이후에 내 집 마련의 어떤 결정, 또 매도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성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가을 정도, 여름 정도까지 좀 체크하시고 그때 어떤 시장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시면서 매도 효과를 낮추든지 앞으로 계속 가져가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기 대선 전국 속의 부동산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 분석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